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마지막 종강인데요.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이전 강의 자료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입력 신호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금 요거는 통신공학인데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통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할 텐데 뭐 fx로 이렇게 표시했던 경우도 있었고, 근데 신호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서 st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주기함수일 때가 있고 비주기함수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주기함수는 풀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풀의 급수로 표현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의 합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비주기함수인 경우는 풀이의 급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풀이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하는 이유가 뭐다? 이게 풀이의 급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주파수, 그 신호에 의한 함수를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분해해서 다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얘기하자면 풀이의 급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기함수를 삼각함수의 조합,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이제 복소 지수함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개수 sn이 바로 뭐가 된다? 주파수에 대한 이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비주기함수, 주기함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아니니까 이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보면 그 하나 자체를 주기가 한 번 있는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풀이의 변환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풀이의 변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주기 신호에 대한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기 신호를 주기를 어떤 최소값에 최대값 이렇게 뭐 A, B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구간이라기보다는 실수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이의 급수의 확장이 바로 풀이의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T를 이런 긴점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T가 커질수록 이제 스펙트럼이 조밀해집니다. 뒤에 이제 그림에서 언급이 될 건데, 즉 주기가 무한대가 되면 연속 파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주기함수잖아요. 요거는 주기함수고, 이 주기는 뭐예요? 주기가 t로 되어 있습니다. t. 지금 보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게 하나의 주기죠. 이렇게 주기가 짧으면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보냐면 이거는 시간에 의한 함수고, 이건 주파수. 여기 뭐 오메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 주파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보면 풀이의 급수. 풀이의 급수인데 어떤 형태냐면 복소지수함수. 복소지수함수의 형태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앞에 있는 개수 6 SN 얘네들이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기가 좀 멀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뭐냐면 사실 비주기함수죠. 비주기함수. 왜냐하면 쭉 없다가 한 번 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예 곡선 연속의 형태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풀이의 변환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SN 요게 이제 개수잖아요.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풀이의 급수할 때 fx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메가 제로라는 것들이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의 주기를 마이너스 오메가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주기함수에서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형성이 되고, 물론 요거의 공식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뭐냐면 주기분의 2파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주기가 이제 2파이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결국 오메가 제로가 1이 되기 때문에 요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형태, 이게 이 형태가 뭐냐면, 이게 i가 있잖아요. 이게 복소 형태잖아요. 복소 형태고, 복소수고, 요거 자체가 지수함수잖아요. 지수.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이의 급수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했었어요? fx는 2분의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x 플러스 bn 사인 nx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코사인과 사인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오일로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 세타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고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i 세타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없어지고 요것만 남죠. 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이게 2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2i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되죠. 코사인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 사인도 구할 수 있죠. 사인은 빼기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 SN은 어떤 형태냐? 여기 좀 확장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요걸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 주기가 이제 0부터 파이로, 아니 0부터 t로 했지만 이 사실은 이렇게 쓰면 여기서부터 이게 주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t라고 하면 결국 반절 자르면 이렇게 반복되는 거랑 이렇게 반복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양쪽이 상쇄될 수가 있거든요. 적분할 때 이거보다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내려온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비주기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주기함수를 가지고 풀이의 급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 대신에 무한대로 가고 요걸 요렇게 바꿔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요거는 얘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이건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 2파인 상수니까 이제 앞으로 나간 거고요. 자, 이거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대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거를 보면 요거를 하나로 함수로 보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w에 관한 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t는 적분돼서 값이 집어넣으니까 t 값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메가에 관한 식이 된다. 그래서 x의 오메가라고 표시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쓴 겁니다. 요거는 뭐 시간에 의한 함수고 요거 시간이죠. 그다음 요거는 뭐 주파수에 관한 식입니다. 주파수.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썼냐 소문자로 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문자로 썼고 오메가가 들어가면 주파수에 관한 식이고 소문자로 쓰고 t로 썼다. 그러면 시간에 관한 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풀이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파수의 분석 또는 주파수의 분해다. 즉 주파수 신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요 함수를 풀의 변환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게 나오는 거죠. 주파수에 의한 식이 나오는 거죠. 즉 비주기 신호를 연속적인 주파수를 갖는 복소 전형파의 성분별로 표시한 거고, 그래서 이 신호를 뭐예요? 주파수 성분으로 나눈 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시간함수, 요거 이제 ST가 시간함수예요. 요것이 결국은 뭐예요? 주파수 함수 스펙트럼 요것을 구하는 거다. 뭐가? 풀이의 변환이. 풀이의 변환을 하시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어진 이게 입력값이죠. 입력값이고 이게 출력값인 거죠. 주어진 시간에 관련된 신호가 결국 스펙트럼으로 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물론 책에서는 여러분들 fx 이게 이제 fx라고도 하고 어떤 ft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건 시간에 의한 함수죠. 시간 뭐 신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여기 꺽쇠로 표시했습니다. 꺽쇠로. 여기 꺽쇠, 여기는 뭘로 표시했냐면, 오메가로 표시했었어요.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는 이제 책마다 틀린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 PPT에서는 요거 대신에 ST로 놓고, 요거 대신에 뭐예요? 라지 X 오메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이랑 혼돈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책은 I라는 표현 대신에 J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허수, 복소수를 I로 표시했는데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근데 이제 대학교 교재들은 대부분 J로 표시합니다. J로. 그래서 어떤 책은 J로 나와 있으면 이건 복소수 I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공식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그 주어진 함수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주파수에 관한 여기 이제 주파수에 관한 함수죠. 이 신호를 뭘로 시간에 관한 신호 함수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부터 시간 함수를 구하는 거고, 이건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시간 함수 신호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역함수이고, 자, 이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2파이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대한 연속 함수다. 아까 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썼냐면 얘는 뭐니까 비주기 함수일 때는 연속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복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은 뭐예요? 크기가 있고 각도가 있는 거죠. 이 크기가 바로 여기 절대값. 이게 이제 진폭 스펙트럼이고, 각도 이제 뭐 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치라는 의미도 있고, 요게 이제 각도죠. 그래서 위상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는 시간에 관한 함수고, 요거는 주파수에 관한 함수인데 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중간에 뭐가 있다면 이거는 요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주기함수는 t로 이제 주기가 있겠죠. 이 주기함수인 경우는 결국은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뭐예요?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산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게 주기가 짧은 거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그려졌죠.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게 비주기 함수니까 이건 어떻게 됐었어요? 뭐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이건 연속이 되죠. 이건 이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산 스펙트럼, 이건 연속 스펙트럼. 자, 여기 비주기 함수일 때는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 연속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건 시간에 의한 거니까, 자, 이건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이건 변환이 되는 거죠. 역변환을 하게 되면 이 주파수를 합성해서 뭐가 된다? 신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 임펄스, 우리가 신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 0에서 뭐예요?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그런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거의 풀이의 변화를 구해라. 왜냐면 비주기 함수잖아요. 비주기 함수.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의 결과만 나온다. 즉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아하, 임펄스 신호는 주파수라면 1이 된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파수일 때, 그죠? 시간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임펄스는 이게 0일 때 무한대기 때문에 이거를 쭉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짝은 뭐다? 얘다. 얘는 주파수 신호고 얘는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T0만큼 지연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쓰면 T0가 있잖아요. T0. 여기에서 신호가 반짝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지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0만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 이제 지연된 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여기 그대로 여기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요거가 함수 값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것이 이 가로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는, 이 적분할 때 0이 되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0이 되는 게 뭐예요? t가 t0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디에다가? t 값에다 t0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죠, 요거.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런 거. 평행 이동돼 있네. T0만큼 평행 이동된 임펄스 신호는 요것이 곱해지면 된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요 앞에 네, 요거를 만약 곱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 이제 이게 아니고 다른 거다.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ST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임펄스 신호가 아니에요. 임펄스 신호가 아닌데 이거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에 풀이의 변환을 했더니,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뭔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T0만큼 지연된 스펙트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곱해지면 지연됐다. 이런 얘기죠. 자, 예제 6-2번 보시면, 자, 주파수 영역에서 임펄스로 표현되는 신호의 풀이의 역변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주파수로 표현된 함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랬을 때 시간, 요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이거 역변환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주파수 구할 때는 변환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시간으로 한다는 건 역변환인 거죠. 역변환 공식은 뭐 적분을 쓰면 되죠. 2분의 8분의 2파이분의 1, 그 다음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함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곱하기 2의 i 오메가 t 요거 공식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앞에 있는 건 약분돼서 없어지고 오메가 그러니까 델타 오메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예요? 0일 때 값만 남는다. 그래서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그럼 이 전체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영승은 1이 되죠. 아, 그러니까 요거에 뭐예요? 요거에 그 시간 함수는 뭐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간에 의한 요것이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의 주파수는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함수는 그래프상 그릴 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이 된 거죠. 그죠? 주파수가 이동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역변환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시간 신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식에 의해서 역변환이 있고,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 여기 2파이는 약분됐고, 0이 될 때 그 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뭐예요?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는 요거다는 얘기죠. 이 시간에 대한 함수고 요거는 풀이의 변환인 결과 주파수죠. 이 두 개가 짝을 이룬다는 거죠. 즉 시간에 대한 요 값을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오메가 제로만큼 주파수에 이동하게 되면 결국 시간 신호에 요것이 곱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구형파라고 아까 우리 사각 펄스라고 하는데 사각 신호죠. 레팅글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를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한 풀이의 변화를 한번 구해보죠. 이거는 뭐예요? 비주기함수죠. 비주기함수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연속의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얘기했고, 자,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이걸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주면 이게 결국은 뭐 여기 사이에서만 1인 거야. 여기 사이에서만 1이니까 1은 생략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 적분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요것이 뭐가 돼요? 그죠? 여기 쌀로 표현이 되죠. 이게 타우 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인버스 신호, 요것이 인버스 신호인데 이거는 풀의 변환하게 되면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짝을 이룬 것들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함수 신호를 바로 주파수에 관한 신호로, 주파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공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수 아까 여기 1일 때는 2파의 델타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오른쪽은 뭐예요? 주파수고 왼쪽은 시간입니다. 시간. 계산을 했던 거고 여기도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역변환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지금 요것이 주어지고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림일 때 여기 1까지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파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런 신호일 때는 2파이의 델타 함수를 적용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요거는 금방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C값수죠. 이 C값수로 바꾸려면 파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파이는 없잖아요. 파이를 강제로 넣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폭 스펙트럼이죠. 위상 스펙트럼. 그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UT는 뭐냐면 계단함수예요. 계단함수.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자, 그 계단함수에 요것이 곱해졌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실제로 한번 적분해 봤더니 요거 ST를 요거잖아요. 요거 ST니까 이걸 집어넣어요. 넣는데 이게 음수일 땐 0이니까 양수일 때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같은 지수니까 마이너스 뭐예요? A 플러스 IW T가 되는 거죠. 이거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이 개수가 앞으로 나간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T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죠? 요거 0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T 0이니까 1이 되죠. 근데 왜 마이너스 왜 없어졌냐? 요거 집어넣을 때 0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IW W는 오메가 분의 1 그런 형태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분모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 유리화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A 플러스 BI 뭐 이렇게 쓰면 요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죠. A, B라고 했을 때 요 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돼요? 길이가 되잖아요. 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루트 씌워서. 그래서 요것이 나오는 거고요. 요 각도는 뭐예요? 결국은 여기 A하고 여기 B니까 탄젠트 역의 A분의 B 요런 형태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모가 똑같으니까 요것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 마이너스에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생긴 거고요. 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이 금방 이게 원래 계단함수는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이렇게 가는 지수함수예요. 이 두 개가 곱해지니까 얘는 없어지고 여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극좌표로 직교좌표로 스펙트럼 만들면 요런 그림이 되고 요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직교좌표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 아까 이제
요거를 이제 뭐 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극좌표로 해가지고 요 크기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에 마이너스 뭐 각 해가지고 뭐 탄젠트 뭐 a분의 b 마이너스 아니 역함수 이런 형태로 표시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의 그림이 요 밑에 극좌표 형식의 스펙트럼이란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전형파라면 즉 코사인이라면 이거에 뭐예요? 이거는 사실 주기함수잖아요. 주기함수. 자, 이런 경우 풀의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저기 코사인인데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세타 이게 사실은 뭐 이 i 세타는 뭐 이렇게 쭉 해서 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래서 그렇게 이게 코사인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제 선형성 때문에 이게 2로 나가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형파 신호일 경우에는 풀의 스펙트럼으로 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로. 이게 왜냐하면 자, 요거는 뭐예요? 요 지점에서 뿔룩 나오는 거죠. 요 지점에서 이게 지금 요걸 가리키는 거고,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뭐 오메가 마이너스 뭐 4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요 4 지점에서 볼록 나오는 겁니다. 요거 길이를 쓸 때는 1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이로 됐으니까 파이만큼 그림을 그리는 거고 파이만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부호 신호일 때 이제 부호 신호 이제 사인 이게 부호란 얘기죠. 자, 이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부호 신호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요거를 A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건데 이걸 잘 보시면 리미트 A가 0으로 가면 0을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뭐 하자? 풀의 변환을 해보자 이런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된다고. 요거는 여기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이걸 계산해 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호 신호는 이렇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증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식을 외우면 이것이 결합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계단함수, 순수 계단함수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계단함수는 이런 형태예요. 아까 이게 부호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부호함수에서 1을 더해줘요.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2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1로 가야 되니까 반을 잘라주면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단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이거를 주파수 신호로 바꾸면 이 선형성 때문에 선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AF 플러스 BG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A 나가고 F B 나가고 여기 G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앞에서 구했던 거고 아까 이제 1일 때 라플라스 변환 아니 풀이의 변환에서 1일 때 뭐예요? 2파이 델타 오메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반 줄었으니까 파이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사인 값 구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성 뭐 이런 공식들 적용해서 구하면 돼요. 적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자, 풀이의 변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시간과 주파수는 상대성이다. 아니, 쌍대성이다. 이건 뭐냐면 변화와 역변환의 연산이 수식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변수와 주파수 변수 서로 바꾸어도 변환상 관계는 유효하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과 관련된 어떤 결과나 관계에서도 요거와 요거의 역할을 맞바꿔도 결과는 같아진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임펄스 신호는 상수가 된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만약 1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게 서로 쌍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 펄스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는 무조건 싱크 함수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주기 함수일 때는 이산으로, 비주기 함수일 때는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쌍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 주파수 쌍대성을 이용해서 시크 신호의 풀이의 변화를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요. 자, 시간 주파수 쌍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ST가 다시요. ST가 풀이 변환을 했을 때 요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소문자도 있잖아. 이게 그게 아니고 대문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인데 요 오메가 대신에 t를 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이를 곱해주고 그다음 여기에서 요거 그대로 돼 뭐예요? 부호를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거를 알게 되면 요것도 당연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것은 안다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풀었던 거잖아요. 이게 안다고 전제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요 P 대문자도 있는 요거 X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대로 쓰되 식을 T로 바꿔주면 이건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식에서 이 오메가 자리에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를 지금 써준 겁니다. 여기. 그러면 그때는 이런 식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 파일을 쓰고 여기 소문자 X 쓰듯이 P를 쓰고 마이너스 오메가로 쓰는 거죠.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파일 그대로 쓰고 여기 P에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요건데 T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대로 이거 쓴 겁니다. 단지 마이너스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돼. 요건 사각이잖아요. 사각. 그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를 넣든 플러스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플러스를 넣든 똑같아요.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것은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요거는 요거라는 거죠. 요거의 풀이의 급수가 풀이의 변환이 요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의 풀이의 급수가 요거의 뭐예요? 시간에 의한 함수가 주파수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다 양쪽에다가 2타오를 나눠주면 결국 2타오를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여기는 없어질 거고 여기 2타오 나눠졌어요. 이건 그대로 내려왔고 지금 약분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나올 때 요 오메가 즉 주파수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요건 결국 무슨 얘기다? 결국은 여기 상대성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식이 있다면 요걸 약간 변형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증하는 건데 뭐 그걸 직접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시간에 대한 이건 뭐예요? 주기함수 아니죠? 비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나와야 돼? 연속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검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아까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언급을 했는데 선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가 두 개 있는데 시간에 대한 함수가 두 개 있고 여기 개수가 곱해졌어요. 이랬을 때 이거에 결국은 뭐예요?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뭐 알파에 다시요. 알파의 x1의 t 플러스 베타의 x2의 t 요거의 풀이 변환을 구하여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알파 값 나간다 이 얘기죠. 베타 값 나가고 더하기는 분리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의 풀의 변환 x1의 t 플러스 베타의 풀의 변환 x2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대문자로 x1의 오메가, 요것이 대문자의 x2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요런 함수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요 함수에다가 요 함수를 더해주면 요 더해지는 요 부분이 볼록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의 변환을 해라 하면 이제 뭐 복잡한데 각각을 해서 더해줘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언급했던 요거를 하게 되면 요런 곡선 연속의 함수가 돼요. 그죠? 그런데 요게 폭이 좁아지면 이렇게 되고 넓어지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지금 뒤에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의 값에 따라서 이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척도 조절 성질을 이용한 풀이의 변환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4분의 t가 아니고 2분의 t의 풀이의 변환을 구해라 이건데, 이건 결국은 뭐예요? 4분의 t는 뭐예요? 이게 t가 1, 2, 3, 4 이렇게 갈 때마다 이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분의 t면 뭐예요? t가 1, 2, 3으로 갈 때 이건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가니까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죠? 더 빨리 움직인다는 시간적으로 두 배로 압축한다는 얘기죠.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결국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요 공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만약에 사각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사인 아니 s의 t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x의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만약에 x의 8다 소문자 써야 되죠. x의 8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건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 a분의 1, 그 다음에 x의 뭐가 되냐면 a분의 오메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가 있으니까 어떻게 바뀐다? x의 2t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값 2분의 1, 그 다음에 x의 여기 오메가에다가 a로 나눠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원래의 식은 뭐예요? 요거였으니까 8분의 2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줬더니 이렇게 약분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변수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외우기는 어려워요. 외우기는 어려운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셨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걸 보고 공식에 적용을 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마이너스 이게 반전이죠. 반전. 그러니까 시간은 뭐 양수로 흘러가는데 그리고 음수로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오메가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요것도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죠. 시간 척도 조절. 그 다음에 t0만큼 이동했을 때 요거 곱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주파수 이동일 때는 이렇게 된다. 즉 여기 오메가 제로로 이동이 되면 시간에서는 요것이 곱해진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사실 이거 역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일 때, 뭐 사인일 때도 다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미분도 가능하고, 주파수 미분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성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풀의 변환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뭐,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거.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에서 시간 함수의 컨볼루션 연산을 한 거는 그냥 곱한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주파수에서의 컨볼루션 한 거는 역시 그냥 곱한 거랑 똑같다. 물론 2분의 파이, 2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없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음 파스발의 정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적분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풀이의 변환을 구하는 이게 뭐 CT, FT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직접 적분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처음 배울 때는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요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풀 수 있겠다 하면 그 성질을 공식을 가지고 풀면 돼요. 기본적인 지식, 공식만 외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 성질만 외우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의 변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뭐 주어진 함수에 시간 함수에 대한 풀이의 변환을 구하라 하는 것을 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이번 주에 3개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에 관련된 거고요. 신호 함수의 종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똑같은 거죠. 사실 풀의 변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요걸 정리해서 여러분들 수업 들은 걸 정리해서 A4 용지에다 작성을 해서 요걸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